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한 여성 유튜버가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가 살인 혐의로 입건됐죠. 이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 관계자 등 총 6명의 출국이 금지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승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임신 36주 차에 낙태 과정이 담긴 영상을 올린 20대 유튜버 A씨와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출국 금지 조치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A씨와 해당 의사를 살인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출국 금지 대상에는 살인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된 마취의 1명과 병원 소속 보조의료원 3명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A씨와 병원 원장 등에 대해 2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리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을 염려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가 낙태를 하기 전 들렸던 초진병원 2곳의 의료진 진술과 관련 자료도 확보해 분석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수술 당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 병원 원장이 이미 산모 뱃속에서 숨진 아이를 꺼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원장이 화장시설에 제출한 사산증명서도 확인됐습니다.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의 진술이 필요합니다. 신문을 통해서 사산인지 아닌지 여부를 캐내는 것은 이제 수사기관의 역량이죠. 경찰은 낙태아 시신을 화장한 업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수술을 한 지 18일이 지나고 나서야 태아의 화장이 이뤄진 점을 수상하게 보고 화장 과정에서의 위법 여부와 인과관계 등을 면밀히 따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 이후 고층 건물에 설치된 완강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완강기 위치와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승택 기자가 직접 완강기를 사용해 봤습니다.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 사고 당시 투숙객 2명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당시 호텔 객실에는 간이 완강기가 있었지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상 완강기는 모든 건물 3층에서 10층까지 층마다 설치해야 하고 숙박시설은 객실마다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완강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동안 일상생활에서 완강기에 대한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한 상태로 살아갔던 부분이 가장 크고 그 부분이 피해가 가장 크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강기를 사용해야 할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침착하게 완강기함에서 속도 조절기와 벨트를 꺼낸 뒤 지지대 고리에 속도 조절기에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여야 합니다. 이어 지지대 고리를 창밖으로 돌리고 줄이 감겨있는 릴을 창밖으로 던집니다. 안전벨트는 겨드랑이 바로 밑에 오도록 끼고 창에서 다리부터 몸을 빼낸 뒤 천천히 내려갑니다. 간이 완강기의 경우에도 지지대를 벽면에 부착한 뒤 완강기 후크를 고리에 걸고 지지대와 연결 후 나사를 조이면 됩니다. 다만 간이 완강기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완강기를 사용할 때는 안전벨트를 착용한 뒤 벽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내려가면 됩니다. 제가 직접 완강기를 사용해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처럼 완강기를 사용하면 고층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안전벨트가 빠지지 않도록 팔을 W자로 만들고 벽을 밀면서 내려오면 됩니다. 이제 중간에 내려가시면서 장애물이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손을 살짝 밀어서 장애물이 있다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완강기의 경우 평소 접하기 어려운 장비인 만큼 전문가들은 평소 위치를 확인해 놓고 사용법을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5년간 275명의 영아가 영아 돌연사 증후군으로 사망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수면 환경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목되면서 선진국들은 영아 수면용품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인데요.
국내 안전 기준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주현 기자입니다. 36개월 미만 영아를 위한 아기요람과 쿠션, 베개까지 모두 영아의 수면용으로 광고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한 아기요람의 영아 무게와 유사한 3kg짜리 모형을 눕혀 각도를 재보았더니 48도로 측정됩니다. 한 아기용 쿠션은 35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조사 대상 30개 제품 중 17개 제품은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해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판명됐습니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영아 수면용품의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하는 경우 질식 위험이 있는 유해 제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목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를 경사진 수면용품에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기도를 압박하는 등 질식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 생긴 규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유아용 침대의 각도를 80도 이하로 관리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모든 조사 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 돌연사 증후군 관련 주의 경고 표시를 하고 등받이 각도가 10도를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하반기까지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영아는 반드시 단단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등을 대고 똑바로 눕혀 재워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주연입니다. 최근 쌀값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쌀 소비는 줄고 재고는 늘어서 쌀값이 더 떨어질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농민들은 정부를 향해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준하 기자입니다. 산지 쌀값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팻말을 들고 농업인들이 국회 앞에 모였습니다. 쌀값이 10달째 하락세를 보이면서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달 18만 원대 벽이 무너지며 농촌 현장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2달여 후면 본격적인 수확기가 접어듭니다. 지난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한 포대에 약 17만 7천 원으로 지난 10월에 비해 18%가량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계속 줄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이로 인해 산지에서는 쌀 재고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이처럼 쌀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농업인들의 호소에 정부가 수급 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농식품부는 쌀값 하락 완화를 위해 지난해 수확기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쌀을 매입하는 한편 쌀 수확기 대책을 예년보다 이른 다음 달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협중앙회를 중심으로 10만 톤 규모의 쌀 재고 회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대책에도 농가에서는 더 정밀한 생산량 예측을 통해 공급 과잉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쌀 가격이 연일 하락하는 가운데 본격 벼 수확기를 앞두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하입니다. 네, 파리올림픽에 이어 장애인 올림픽이죠. 패럴림픽이 모레 새벽에 막을 올립니다. 파리에서 패럴림픽이 열리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장애를 딛고 당당히 승부를 겨루는 선수들의 모습은 올림픽보다 더 큰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휠체어 펜싱의 조은혜는 7년 전까지 영화계에서 일했습니다.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범죄도시 등의 분장을 맡았던 그녀는 한순간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고 재활 도중 뉴스의 한 장면을 보고서 홀린 듯 휠체어 펜싱에 도전했습니다. 왼손과 긴 팔로 두각을 드러내며 지난해 항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동메달을 목에 건 조은혜는 프랑스 파리에서 시상대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흘린 땀이 저를 이끌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1등 해가지고 금메달 가지고 오고 싶습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녀를 위해 배우 진선규도 공개 응원을 보냈습니다. 영화 범죄도시로 소중한 인연이 있는 조은혜 선수와 역경을 딛고 당당히 일어선 대한민국 국가대표 모든 선수분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은혜야, 화이팅! 비장의 카누 선수였던 최용범은 생계를 위해 택배 일을 하다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습니다. 다시 패드를 잡고 장애인 카누에 입문한 그는 10달 만에 파리행 티켓을 땄습니다. 패럴림픽 카누 종목에 출전하는 건 한국 장애인 체육 역사상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떨떨한 것 같아요. 이거 메달을 꼭 따고 싶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중증 장애인 스포츠인 보츠아는 올림픽 여자 양궁 단체전의 뒤를 이어 10연패에 도전하고 눈을 가린 채 펼치는 골볼은 28년 만에 나선 패럴림픽 무대에서 사상 첫 메달을 노립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는 태권도, 탁구, 배드민턴, 철인 3종 등 17개 종목에서 83명의 선수가 도전장을 내밉니다. 장애를 넘어 한계에 도전하는 이들의 감동 드라마는 현지 시간으로 다음 달 8일까지 방영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